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5월 월간 형아쌤이 돌아왔습니다. 네, 5월 월간 형아쌤의 제목은 세상은 좋아지는데 나는 왜 힘들까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이때까지 월간 형아쌤의 그 느낌과는 또 사뭇 다른 그런 게 될 거고요. 시작하는 데에 앞서서 저의 현재의 기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긴장됩니다. 왜냐면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까가 긴장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없습니다. 두둔. 왜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였고, 만약에 제 그 영상 컨텐츠 중에 그 3교시 심리 영역에서 그 분노, 이런 그 분노와 혐오와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주 즐겁게 유의 깊게 보셨다고 한다면은요, 이 강의 내용 꽤나 만족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보신 분들에게 있는 특별 프로모션,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긴장하고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기쁜 마음으로 그런 강의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분명 물리적으로 매우 좋고 경제적으로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냥 지금 여러분들과 저만 보더라도 그렇죠. 네, 우리 각자의 공간에 있지만 이렇게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있잖아요. 물론 이 만나는 비대면 관계가 대면보다 아쉬운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 이 막 이런 코로나가 한 20년 전에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만날 수 있었겠어? 못 만나지. 뭐 버디버디 이런 걸로 만났으려나? 뭐 아 죄송합니다. 자, 버디버디 모르시는 분들 많죠? 네. 어쨌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막 만나고 막 카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하는 것들 분명 안 됐을 거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좋아지고 있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만 이 제목을 보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의문을 품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난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인사부터 할까요? 푸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버디버디 아는 게 슬픔. 왜 슬퍼요? 버디버디 아는 게 지금 유리한 거지.라고 합리화. 네, 자, 세상은 분명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발전한 사회일 것은 분명한데요. 이거는 과학적이고 기계적인 시선일 뿐, 주관적인 우리들은 점점 더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강의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라는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좀 서사적인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테일들은 제가 기존에 진행했던 강의에 있기 때문에요. 이 강의 보시고, 이 강의 어땠는지 후기를 그 블로그나 아니면 제 메일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통해서 공유했을 때에는 그리고 그걸 저한테 알려주시면은요 이 강의랑 연관되어 있는 디테일 강의들 그러니까 그 해당 강의본들 예전 그 월간 영화쌤 해당 강의본 원본은요 같이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서비스 장난 아니지 않나요? 네, 그만큼 제가 이번 5월 월간 형아쌤 주제에 갖고 있는 애정도가 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리뷰도 많이 써주세요. 자, 지금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혐오, 차별, 그리고 그거에 따른 갈등 등의 이야기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분명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전 지금 사회에 만연한 PC주의라던가 뭐 페미니즘이라던가 그 페미니즘을 반하는 반페미니즘이라던가 이런 온갖 어떤 상대방을 공격하고 하는 이런 느낌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 이념적인 갈등들이 전부 좀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빌드업을 쌓은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씹히고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는 질문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살기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 여러분들 살기 좋으신가요?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네, 사실 이거 설문조사로 해가지고 쓸까? 설문조사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설문조사 한번 이용해볼까요? 아니야. 이거는 그래도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지는 맙시다. 자, 이승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솜솜님 아니요 라고 해주셨고, 이승수님 네, 형님 네 라고 했고, 자, 수박돌이님 코로나 없다고 생각하면 살기 좋아요. 꾸준히 가지아님 아니요, 진미님 아니요. 아, 자, 지금 아니요 3개, 네 3개네요. 네. 뿌미님 세상은 힘들지만 현실에 저는 만족해요. 아하. 프시님 살기 좋다는 말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떨 땐 좋은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자, 세상은 살기 좋냐는 이런 말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반응들이 분명 있습니다만, 예전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세상 살기 좋다라는 반응보다는 세상 살기 힘들다라는 반응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이번에 진행했었던 이걸 한번 봐볼까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왜 이렇게 깨져?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거? 자, 제가 그 월간 영화쌤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한번 설문을 했었습니다. 월간 영화쌤을 앞두고 한 가지 여쭤봅니다. 나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정신건강 및 삶의 질적 측면에서 점점 나아질 거라 생각한다. 지금 충분히 좋고 앞으로도 이 정도로 좋을 것이다. 지금도 살기 어렵고 앞으로도 이 정도로 어려울 것이다. 점점 안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기타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거에 점점 나아질 거라 생각한다 라는 게 44%였고요. 지금도 살기 어렵고 앞으로도 이 정도로 어려울 것이다가 25%였습니다. 자, 지금 충분히 좋고 앞으로도 이 정도로 좋을 것이다가 14%였고요. 안 좋아질 것이다가 11%였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하고 나서 생각한 게, 그럼 지금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안 좋아서 앞으로 나아질 거라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더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는지, 이거를 구분을 못 하기는 했더라고요. 참 논문도 쓴 사람이 이런 실험 설계에 실패를 했습니다. 어쨌든 보면 2등이 25%, 지금도 살기 어렵고 앞으로도 이 정도로 어려울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좀 염세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마 점점 나아질 거라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도 살기 어렵다라고 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하신 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반으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22%죠? 22% 더하기 25%, 한 47% 정도는 지금 세상은 살기 힘들다라고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걸 나이에 따른, 연령대에 따른 질문으로 한번 해볼까요? 연령에 따른 질문으로 이렇게 했을 때 분명 그 어르신분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편한 세상 사는 줄 알아? 라떼는 말이야. 지금 이렇게 막 힘들다고 하고 말이야. 나한테는 막 그 하루에 막 고구마 하나 먹고 이랬는데 너는 뭐 이틀에 한 번씩 치킨 먹더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흔히 꼰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라떼는 말이야가 요즘 굉장히 또 유행을 했었죠. 자, 지금 기성세대의 그 어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편한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그런 근거를 대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청년들은 지금 살기 편하냐? 좋냐? 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이미 몇십 년 전에 유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공중파며 일반 일상생활에서든지 어디에서나 쓰고 있는 그런 밈적인 단어가 되어버렸고요. 더러운 헬조선, 노력하면 뭐하나, 미래가 없는데, 이런 좀
패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죠. 다행히도 지금 저희 이 채널, 이 반디심리연구소 채널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인 건 아닙니다. 왜 문제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건데요. 자, 기성세대와 지금의 청년들은 분명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서 연령 갈등이 꽤나 있죠. 자, 나이대에 따른 갈등이 있고 또 성별에 따른 갈등이 팽배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남녀노소가 샥샥 잘려가지고 서로의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들이 요즘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아쉬움에서 이 강의는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어릴 때를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꽤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얼른 크고 싶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상당히 많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도 꽤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물론 그 이유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가볍고 보잘것없는 내용들이 지배적이기는 합니다. 얼른 어른 돼가지고 술 마시고 싶다. 얼른 그 어른 돼가지고 연애하고 싶다. 어른이 돼서 나만의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른이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걸로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죠. 그냥 그 어린 나이에 해버리죠. 자, 어린 나이에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여자친구 막 남자친구 사귀고 연애하고 막 이러는 것들 그냥 지금 어릴 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어른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얼른 크고 싶다, 얼른 어른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 정말 안 하더라고요. 많이들 안 해요. 오히려 지금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냥 이 상황에서 내가 좀 자유롭기만 하다면 나는 애써 어른이 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반응들이 오히려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들을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생 아이들이 볼 때, 이 아이들한테 세상은 살기 좋은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 살아갈 세상이 좋다고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 아이들처럼 그래요, 미래는 너무 밝아요, 희망차요, 저는 얼른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럴까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처럼 절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대로 있고 싶어요, 어른 되는 거 무서워요, 이렇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이번 PPT 만들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대목이 이 PPT 장면을 만들 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물어봤었어요. 되게 간단하게 가볍게 물어봤던 겁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었고 당연히 저는 왼쪽으로 대답을 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데 그 질문의 답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중에 미래가 되었을 때 나는 살기 힘들고 이 세상은 매우 치열하고 그래서 좋지 않을 것 같다에 손을 드는 친구들이 절반이 넘더라고요. 내가 어찌나 미안해지는지 그 광경을 보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도 이렇게 할 거 많고 힘든데 어른 되면은 그런 거 더 많아지잖아요. 저는 어른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 많더라고요. 참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수업이기도 했습니다. 네, 펭귄이님은 오른쪽을 고르셨군요. 애들 꿈이 공무원인 것만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이승수님, 지역마다 다를 것 같아서 케바케일 듯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어떻게 다를지도, 그래요.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언젠가부터 어른이 되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대통령이 되겠다, 뭐 가수가 되겠다, 뭐 하겠다 했는데 1등 직업이 공무원이 됐죠. 펭귄님 이야기처럼. 왜냐? 세상은 안정적인 게 최고구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거 되라고 하니까 이런 마음에서 공무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꽤 많은 거 보면은 어른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유, 실험 정신 이런 건 이미 잊은 지 오래인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어른이라는 건 두려운 대상이 되었다.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답해보다 보면은, 답은 자명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심심함이 불안이 되었나요? 여러분, 언제 마음껏 맘 편히 심심해 보셨나요? 심심하다. 그럼 뭐라도 해야지. 해서 뭐라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아, 심심하다, 심심하다, 심심하다.가 되었던 적이 여러분들은 언젠가요? 심심해 죽겠는데, 할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할 거를 만들어가는 이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과연 언제 있었을지, 굉장히 멀걸요? 아마 까마득할 수도 있을걸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라도 심심함을 풀 수 있는 다양한 할 일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죄가 된 건 언제부터였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불편하고 내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어른이 되기를 떠올릴 때 두려워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세상은 살기 좋은가요? 라는 질문에 제 나름의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세상이 살기 좋아질지 그렇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부담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는 것도 불안하고요. 나이 먹는 것도 불안하고요. 여러 가지 역할, 내가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도 당장 떠오르는 건 불안이 먼저인 것 같아요.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자, 목차 봐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목차는 서사식 방식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로서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왜 기대보다 불안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럼 지금의 우리는 어떠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희망편과 절망편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희망적인 앞날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이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희님 히트파워